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로 영상 제작하기 오늘 2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시느라 1회차 수업 배우셨던 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수업 1회차 수업 때 배우신 내용들 조금씩 복습해 나가시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키네마스터 앱을 실행하시면 네, 저희가 두 개의 프로젝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바로 우리 지난 1회차 수업 때 연습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사진을 삽입해 보고 기본적인 키네마스터의 편집화면 구성을 배우셨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말미에 자동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셨어요. 이 자동 영상이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 영상을 만들 때 이제 프로젝트를 이 상단에 색내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만드시게 되시는데 그 만드실 때 옵션에서 자동 영상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그 화면이 줌인 되거나 갑자기 앞으로 가까이 쑥 다가오거나 또는 멀리 이렇게 쑥 멀어지는 이런 줌 효과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보다 빠르게 영상을 만드실 때는 이 자동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래도 이 키네마스터를 배우러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좀 멋진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 영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화면의 움직임, 영상의 움직임들을 제어하셔서 멋진 장면을 연출하시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 1회차 시간에 만들었던 이 연습 프로젝트 보이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드셨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1회차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연습이라는 프로젝트 있죠? 이거를 지금은 프로젝트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 그 동영상 파일의 이름이 연습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습이라는 이 이름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프로젝트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하시냐면요. 이 연습 프로젝트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 보이시나요? 네, 이 프로젝트마다 옆에 점 3개가 있어요. 연습이라는 프로젝트 옆에 점 3개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이 점 3개는 숨겨져 있는 메뉴를 말합니다. 숨겨져 있는 메뉴. 그래서 점 3개를 터치하시면 네,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이름 바꾸기. 네, 이름 바꾸기 한번 터치해 보세요. 네, 이름 바꾸기. 네, 이름 바꾸기 하시면은 지금 현재 이름이 연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연습이라는 이름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일 겁니다. 이때 우리 연습이라고 하지 말고 뭐 다른 이름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이 동영상의 이름을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밑에 키보드가 나왔기 때문에 X로 삭제해 주세요. X로 이렇게 지워주시고 키네마스터 밑에 키보드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키네마스터라고. 네, 키네마스터라고 입력해 주시고 키보드에서 완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 네, 그리고 그럼 이제 키보드가 사라지죠.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체크 표시 보이실 거예요. 체크. 내가 이 키네마스터라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변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오른쪽 상단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좀 화면이 까매서. 작은 체크를 오른쪽 상단에서 터치해 주시면은 이제 이 연습이라는 이름이 키네마스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영상을 다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동영상의 이름도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영상을 만드시는 목적이 다양하겠지만 뭐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상이 완성됐을 때 이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될 때 영상의 이름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동영상의 목적에 맞게 제목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관리하는 방법을 좀 미리 알려드리면, 우리가 영상을 만드시진 않잖아요. 이 영상, 이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배우시게 되시면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만드시게 될 텐데, 그러면 영상을 만들 때마다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프로젝트가 계속 많이 쌓아지면은 좀 복잡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오래된 프로젝트, 내가 더 이상 영상으로 다 완성을 했고 남긴 프로젝트는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삭제 메뉴도 점 3개, 점 3개를 터치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삭제를 할 건 아닌데 미리 알려만 드릴게요. 요 점 3개를 터치해 보시면 여기에 바로 삭제, 삭제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불필요해지시면은 삭제해 주시면은 이 목록에서는 이제 삭제되는 겁니다. 삭제. 지금은 삭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메뉴를 없애시기 위해서 다시 점 3개를 터치하시면은 요 메뉴는 사라집니다. 점 3개 다시 터치해 주시면 메뉴 사라지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키네마스터, 우리가 바로 이름을 변경한 키네마스터라는 요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광고가 좀 나오네요. 네, 키네마스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광고가 좀 나옵니다. 광고 나오면은 우측 상단에 이 다음 광고로 넘어갑니다. 터치하셔서 X를 터치해 주시면 광고가 사라지죠. 네, 우리가 지금 키네마스터를 무료 회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동영상을 내보낼 때라든지 또 중간중간 프로젝트를 열 때 이렇게 광고를 좀 시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두 프로젝트 여셨나요? 자, 오랜만에 보니까 이것도 갑자기 새롭죠. 네, 복습을 물론 해 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추석 때 또 이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네, 이 내용들을 대부분 또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또 보시면은 다시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이제 키네마스터 보시면 음 이 화면 구성을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면 구성이 가운데에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영상을 요 큰 화면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길게 세로로 늘어선 요 메뉴들이 액션 바라고 해요. 액션 바. 바라는 게 이제 막대라는 거고요. 액션이라는 게 이제 뭐 액션을 취한다라는 건데 뭐 메뉴들이 이렇게 좀 모여져 있죠. 그리고 이 밑에가 바로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 그래서 이 영상을 미리 보기로 보겠지만 영상이라는 게 결국 사진이나 동영상의 조각조각을 이어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 조각들을 여기다 놓아서 이제 만드는 여기가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 공간.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렇게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가 미디어 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밑에 타임라인이 있죠. 타임라인에서 여기 빨간색 줄 보이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디케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디케이터라는 게 이제 가리키다라는 뜻인데 내가 현재 어떤 부분을 편집할 건지, 내가 현재 어떤 부분을 재생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인디케이터예요. 빨간 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개의 사진을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호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와 좀 다른 사진이실 거예요.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이 기존에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을 넣으셨을 거고, 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텍셀이라는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셔서 삽입을 한 거죠. 총 2장의 사진이 있으실 거고요. 이 영상은 이것도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은 타임라인에 요 사진 위에 보면은 이렇게 시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진당 4초씩 재생을 해줘요. 하나의 사진당 4초씩. 왜냐면 사진은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상태로 4초 동안 재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4초씩 재생이 돼서 총 8초예요. 2개니까 4초씩, 4초씩 8초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총 8초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이 전체 재생 시간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8초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4초씩 4초씩 2개의 이미지가 이어져서
총 8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먼저 내가 이 앞에 있는 첫째 사진에 우리가 나중에 뭐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스티커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디케이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인디케이터가 요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편집할 요 앞에 있는 사진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디케이터가 요쯤에 와 있어야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움직이느냐? 인디케이터 스스로는 못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이 미디어들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저 빈 공간 있죠? 까만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 주시면은 뒤에 있는 요 미디어들이 요 왼쪽으로 밀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인디케이터는 요 첫 번째 사진의 위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자체를 우리가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요 빈 공간 동그라미를 터치하시고 꾹 누르신 상태로 손가락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왼쪽 이제 액션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액션바에서 가장 상단에 꺽쇠 있죠? 요거는 지금 편집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시 홈 화면으로 나가고 싶다. 이제 편집 끝났다. 홈 화면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터치해 보시면 요걸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다시 홈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키네마스터 요 프로젝트 터치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또 광고가 나오네요. 요 광고는 그냥 X, 가운데 X로 닫을게요. 그리고 자꾸 이런 광고들 나오면 X로 닫고, 이래도 안 없어지면은 상단에 닫기 한번 터치해 볼게요. 닫기. 이제 닫아지네요. 광고마다 X나 닫기, 뭐 요 버튼의 위치가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좀 잘 보시면서 X나 닫기 이 버튼을 찾아서 터치해 주시면 광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요 두 개의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두 개의 미디어밖에는 삽입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미디어가 계속 더 길게 늘어질 거예요. 더 붙게 되겠죠. 이때 이 미디어에서 가장 앞부분으로 가라 또는 가장 뒷부분으로 가라.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 미디어의 줄에서 가장 앞부분으로 보내거나 뒷부분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지금 인디케이터가 아까 나갔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0초 지점에 있을 거예요. 인디케이터 위에 바로 빨간색으로 시간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0초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얘는 꺽쇠가 이 오른쪽 방향이죠? 꺽쇠가 오른쪽 방향이에요. 이 말은 제일 뒤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일 끝으로 보내겠다. 인디케이터를 제일 끝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미디어가 많아지고 좀 복잡해지시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맨 뒤로 보내겠다.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이 현재 내가 있던 미디어에서 맨 뒤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디케이터가 이 두 번째 미디어의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것도 두 번째 미디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더 맨 뒤로 가겠다. 요거 터치해 보세요. 하나 더 맨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아예 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기준으로 해서 맨 앞,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위에 버튼 보시면은 오늘 꺽쇠가 이제 앞쪽을 향하고 있죠.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 미디어를 기준으로 맨 처음 여기로 이동하겠다는 거죠. 한번 터치해 보세요.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오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앞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요 맨 첫째 사진, 첫 번째 미디어의 앞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터치해 보시면 네, 아예 맨 앞으로 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인디케이터를 요 버튼을 통해서도 움직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 위에 보시면은 요 위아래로 축소했다 확대했다 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아까 요 타임라인을 어 작업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보기 화면이 커져 있고 이 밑에 작업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나중에 제가 배우시게 되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어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커도 넣고 그리고 뭐 텍스트도 넣고 음악도 넣고 다양한 미디어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 밑에 이렇게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음악도 넣고 그러면은 여기 계속 쌓여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좁단 말이에요. 그럼 작업할 때 불편하겠죠. 그러면은 타임라인의 이 위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터치해 보시면 왼쪽에 끝에서부터 세 번째 있죠? 타임라인을 좀 넓히겠다는 겁니다. 요거 터치해 보시면 네, 타임라인이 오른쪽으로 오죠. 여기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 내가 어떤 것을 쌓아 놓던 간에 넓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는 이제 왼쪽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다가 나는 또 다시 미리 보기 화면을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타임라인 크기를 조정하는 이 버튼을 터치해 보세요. 왼쪽 밑에서 세 번째 요거 터치하시면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수업 들으시다 보면은 요게 분명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요 미디어 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디어 휠, 이제 미디어라는 건요, 우리가 통칭해서 뭐 오디오 또는 사진, 동영상 뭐 등등 이렇게 어떤 콘텐츠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미디어라고 이제 통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미디어 휠이라는 건요,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나 동영상, 스티커, 음악 등등 이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가지고 오는 창고입니다. 여기가 이제 창고예요. 창고에서 가지고 오신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당장 사용할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이 미디어 휠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미디어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미디어. 미디어를 터치해 봅니다. 네, 미디어를 터치하시면 네, 요거 이제 좀 익숙하시죠? 미디어를 우리가 가져오는 곳입니다. 이 미디어라는 게 우리 동영상이나 사진을 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보시면은 전체, 이 전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미디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폴더별로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갤러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이나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폴더별로 구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줄 보시면은 요거 이제 다 요건 전체고 그리고 이미지 에셋과 동영상 에셋 요 에셋이라고 붙은 거는요. 키네마스터에서 우리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팩셀 이렇게 좀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에 팩셀이나 픽사베이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로도 접속할 수 있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도 멋진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어 전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지금 동영상만 찾고 싶다. 그럼 왼쪽에서 동영상을 터치하시면은 이 모든 미디어 중에서도 동영상들만 선별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영상을 터치하시면은 이 팩셀 중에서도 동영상만 볼 수 있고 픽사베이에서도 동영상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미지만 보겠다. 그럼 이미지를 터치하시면은 이미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져와서 또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미디어를 다 골랐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X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네, X 터치해 보시면 네, 다시 이제 원래 편집 화면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보시면 여기 이제 오디오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오디오를 터치해 보시면은 여긴 다 음악이에요. 음악 목록들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음악도 일반적인 음악, 뭐 짧은 음악, 그 효과음 뭐 등등 다양한 음악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미디어의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짧게만 보고 오른쪽 상단에서 X로 터치하셔서 나가 보실게요. 네,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오셨나요?
자, 이제 좀 둘러보시니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이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팁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 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보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오른쪽에 요 재생 버튼 바로 보이시나요? 요 재생 버튼을 터치하면은 이게 쭉 재생이 되면서 요 미리 보기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하신 게 뭐냐면요. 바로 인디케이터가 중요해요. 인디케이터라는 거는 내가 편집할 위치도 알려주는 거지만 내가 재생하고 싶은 위치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인디케이터가 지금 0초에 와 있어요. 0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재생을 바로 한다면 0초부터 쭉 재생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앞쪽은 재생을 할 필요가 없다. 앞쪽은 완벽하니까 요 중반부부터 좀 재생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앞에는 굳이 보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인디케이터를요. 이렇게 움직이셔서 여기 초가 나오는데 뭐 저랑 지금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뭐 저는 1.7초 정도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그럼 인디케이터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재생해 주는 거예요. 앞에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재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하실 때도 내가 어느 부분을 재생할 건지 인디케이터를 꼭 잘 위치를 정하시고 그리고 재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생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쭉 화면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보시면서 물론 이제 이 미리 보기 화면이 나름대로 크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화면들을 다 보면서 내가 만든 작품들을 쭉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요. 이 화면의 전체 화면에 가득 차도록 재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이 재생 버튼을요. 그냥 터치하지 마시고 한 2초 내지는 3초 정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 보세요. 자, 이제 재생, 전체 화면으로 재생해 볼게요. 이 재생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2초 이상 보세요. 2초 동안 누르고 계시면은 전체 화면으로 재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영상을 잘 보실 수가 있죠. 크게 보니까 훨씬 더 좋죠? 네. 나중에 이제 영상 다 만드시고 확인하실 때 이렇게 큰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이전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셔야겠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요. 요 우측 밑에 어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하셔도 되고 또는 요 화면을 살짝 터치해 주시면은 요 왼쪽 상단에 X 표시가 나옵니다. 요 화면을 살짝 터치해 주시면은 왼쪽에 X 표시 나와요. 요 X를 터치하시면은 다시 이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시면서 이 밑에 있는 요 편집 공간, 우리 작업 공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타임라인에서 미디어도 더 추가를 해보고 각 미디어별로 좀 편집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수업을 쉬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5분 먼저 빨리 휴식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디케이터는요. 먼저 맨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세요. 사진만을 삽입을 해보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영상을 하나 삽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을 어디다 삽입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배우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계획적으로 영상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이 사이에 요런 장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장면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견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좋은 영상을 찾았다면은 뭐 교체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 보실 건데 먼저 동영상을 하나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동영상을 삽입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사진을 2개를 삽입한 상태예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사진이 끝나는 이 다음에다가 내가 동영상을 하나 삽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동영상을 삽입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미디어를 삽입할 위치를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 오른쪽 끝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옮기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뒤에 있는 요 미디어들을 요렇게 움직이셔도 좋고, 또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 왼쪽에 뒤로 하나씩 하나씩 미디어를 기준으로 뒤로 이동한 요 버튼을 터치하셔도 돼요. 요거를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맨 뒤로 이동해 주죠. 한 번 터치할 때마다 미디어의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삽입한 여자와 강아지의 사진, 요 맨 끝에 8초 지점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주세요. 네, 모두 이동하셨나요? 자, 여기에다 우리가 동영상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 동영상이 요렇게 또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모두 요 8초 지점을 맞춰 주셨으면은 이제 동영상 찾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이라는 재료는 이 미디어 휠에 있습니다. 동영상 미디어에서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미디어 버튼을 터치합니다. 네, 미디어 버튼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네, 이제 동영상을 찾아야겠죠. 네,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미 스마트폰에 동영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을 하실 때 통일성을 위해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동영상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동영상 메뉴 터치해 주시고요. 네, 동영상으로 오셨으면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픽사베이 한번 터치하셔서 들어가 보실게요. 픽사베이를 터치하시면 픽사베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 동영상들 보시면은 각각 동영상들의 요 이제 재생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동영상 하나하나마다 7초짜리, 8초짜리, 뭐 25초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동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을이 다가오니까 이런 할로윈 관련된 동영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쉽게 요 첫 번째 줄에, 그냥 첫 번째 줄에서 요 세 번째, 이 도시인가요? 도시 같은데 25초짜리 예, 도시의 광경을 찍은 동영상 같아요. 모두 찾으셨나요? 요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요 할로윈의 요 호박 인형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25초짜리. 네, 요거 한번 선택해 보실게요. 네, 요거를 터치하시면 네, 미디어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옵니다. 어, 여기 인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동영상 클립을 편집하거나 미리 보기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클립의 화질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간격이 너무 큽니다." 이거 메시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제 동영상 편집할 때 중간중간에 약간 뭐 끊김이나 좀 오류가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해 주는데, 뭐 우리 일단 연습이니까 그대로 그냥 확인 터치하시고 넣을게요. 확인. 네, 그럼 요렇게 25초짜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길죠. 아까 우리 막 4초짜리 사진 넣었다가.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보시면은 요 오른쪽 끝에 보세요. 오른쪽 끝에. 우리 아까 8초짜리였죠. 8초짜리. 8초짜리 사진 2개 4초씩 있었는데, 여기 25초짜리 동영상을 넣으니까 쭉 33초라는 이렇게 긴 시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33초의 동영상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인디케이터가 맨 뒤로 와 있는데, 이제 우리 앞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뒤에 동영상이 굉장히 깁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미디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미디어를 넣어 봤는데, 그럼 이번엔요, 어, 우리가 이미 사진을 2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이에다가 장면을 하나 넣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 사이에 넣고 싶다. 그럼 인디케이터를 일단 미디어를 삽입할 위치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요 사진의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요렇게 이게 움직이려고 하시면 잠시만요. 요거 잠시만 좀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다시 화면을 나왔는데 잠시만요. 뭐 제가 잘못 터치해서 화면이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 인디케이터가 우리 아까 지금 미디어에 와 있었죠? 네, 이 화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픽사베이에서 우리가 이 동영상을 하나 터치를 해서 들어온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사진 두 개를 넣었잖아요. 하나, 둘, 맨 앞에 보시면 사진 두 개를 넣었는데 요 사이에다가 사진을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요 사이에다 위치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사이에. 그래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사이에 인디케이터를 위치하면은 미디어는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미디어를 넣는다면 두 번째 사진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사진이 되는 거겠죠. 자, 미디어를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사이에 넣는다. 그럼 인디케이터를 요 사이에다 잘 위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지금 픽사베이 동영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픽사베이에서 우리는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이미지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대로 픽사베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지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터치하시면은 픽사베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아까는 동영상이었지만 지금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예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는 좀 그림 형식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기 꽃이 있네요. 보라색 꽃.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요 보라색 꽃 보이시나요? 네, 요 꽃 사진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꽃 사진을 터치하시면 네, 미디어가 다운로드 되면서 바로 삽입이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지금 요 원래 있던 두 개의 사진 사이에 놓고 이미지를 삽입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지금 이미지가 삽입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삽입을 할 때는 항상 삽입할 위치에 인디케이터를 먼저 위치하고 삽입해야 된다라는 거 보셨을 거고요. 미디어는 인디케이터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인디케이터를 요 기점에다 뒀더니 여기다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미디어가 삽입이 된 겁니다. 자, 사진의 경우는요, 우리가 4초씩 삽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지금 타임라인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사진도 4초,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8초까지겠죠. 4초씩 4초씩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진도 4초, 모두 4초씩 들어갔어요. 그 동영상의 경우는 우리가 시간을 조정한다기보다는 그 찍힌 영상의 어떤 시간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시간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미디어별로 이제 재생되는 시간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여기가 지금 우리 미디어를 삽입하려고 픽사베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미디어는 이제 다 삽입을 한 겁니다. 우리 동영상도 하나 삽입하고 사진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X 보이시죠? 내가 이제 미디어를 삽입하는 작업은 모두 끝났다. 편집하는 화면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X를 터치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편집 화면으로 나왔고요. 만약에 지금 저처럼 오른쪽에 갑자기 미디어 휠이 안 나오고 요 화면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 요 상단에 요 꺽쇠 있죠. 요 꺽쇠를 터치하시면은 바로 이제 미디어 휠로 나오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는 이제 미디어 휠이 나오는 편집 화면이에요. 자, 그럼 먼저 보실게요. 이제 우리가 4개의 미디어가 있어요. 삽입을 해서 하나, 둘, 셋, 4개의 미디어들이 있는데 이 미디어들 별로도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하시려면은 내가 편집할 미디어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이거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랑은 좀 다 각자 수강생 여러분들마다 다른 사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세요.
네,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생기죠. 요게 바로 내가 지금 이 미디어를 하나 선택했다는 거예요. 노란색 테두리로 보여지면서 갑자기 오른쪽 상단에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미디어, 그러니까 요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되실 거고, 일단은 여기에서 다시 미디어 휠이 있는 화면으로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나가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나가기 버튼 터치해 보실게요. 자, 나가기 버튼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휠 보이시죠?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나 또 동영상별로 편집하는 방법을 좀 이따 배우시게 되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재생 길이 먼저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사진 있죠? 첫 번째 사진. 얘는 기본적으로 4초로 들어갔어요. 근데 재생하다 보니까 4초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4초 줄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내가 시간을 줄일 사진이 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셔야겠죠? 터치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터치하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생기죠? 자, 노란색 테두리를 보셨으면요. 이게 지금 4초짜리인데 우리가 3초로 하겠다.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요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게 4초의 길이잖아요. 그럼 이 노란색으로 선택됐을 때 요 오른쪽 선 있죠. 오른쪽 노란색 선. 요거 지금 선을 좀 보기가 힘드시니까 잠깐 인디케이터를 요 가운데로 이렇게 좀 가지고 오실게요. 예, 요게 오른쪽에 노란색 선을 보셔야 되니까 인디케이터는 잠깐 가운데로 가지고 오실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노란 테두리에 이렇게 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점 있는 부분. 여기를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서 요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얘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색 부분, 요 빨간색 화살표가 지금 제 손가락이에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 당겨주시면은 재생 시간이 이렇게 지금 위에 표시가 되죠. 내가 지금 왼쪽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얘의 재생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4초였는데 제가 4.5초까지 줄인 겁니다. 그럼 여기를 확인하시면서 재생 시간이 3초 될 때까지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 오른쪽 일단 우리가 미디어를 이 사진을 선택을 했죠. 노란색 테두리가 나왔고 이 테두리에서 오른쪽 테두리에 점 보이시죠? 여기를 손가락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끌어주시면은 하얀색으로 지금 현재 재생 시간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3초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3초로 정확하게 맞추시는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이 시간을 보시면은 시간, 분, 초,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를 아주 더, 조각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초 정도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만 프레임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체감을 못 해요. 그래서 꼭 3초로 안 하셔도 대략적으로 한 3.58, 뭐 3. 뭐 0일 뭐 이 정도 돼도 체감하는 건 크게 뭐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3초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원래 4초였는데 이 미디어별로 이제 재생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3초 정도로 이제 맞춘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눌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우리 삽입한 요 꽃 사진, 두 번째 있는 꽃 사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꽃 사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이제 꽃 사진이 노란색 테두리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꽃 사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키네마스터에서는 이제 꽃 사진을 선택을 해서 꽃 사진에 대해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오른쪽에 뜹니다. 요거는 이따가 배우실 거고요. 일단 재생 길이부터 조성해 볼게요. 자, 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얘를 4초 정도 재생되도록 사진의 경우는 정지해 있으니까 4초로 재생되도록
맞춰 놨어요. 근데 어떤 장면에 따라서는 좀 길게 재생 길이를 늘려서 더 길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5 초로 한번 바꿔 볼게요, 5 초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요 노란색 테두리를 보셨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요 오른쪽 방향으로 늘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밀어 주시면은 재생 시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5초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뒤에 프레임은 사실 큰 체감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초 정도로만 맞춰 주시면 돼요. 네, 5초 정도를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괄적으로 사진을 삽입하게 되면은 4 초로 삽입되게 되어 있는데 장면에 따라서 어떤 장면은 3 초, 어떤 장면은 5초 이런 식으로 재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인디케이터를요. 요 동영상 위로 한번 가져가 보시겠어요? 동영상 위로.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동영상으로 지금 가려고 했더니 인디케이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요 사진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진이든 지금 노란색 테두리를 선택이 돼 있으면은 얘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이 상태에서는 요 노란색 사진 위에서밖에 노란색 테두리는 요 사진 위에서밖에 안 움직여요.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미디어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요 뒤에 있는 동영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제해야겠죠. 어떻게 선택을 해제하냐? 요 빈 공간 있죠? 밑에 까만 공간. 여기를 터치해 주시면은 선택 해제됩니다. 노란색 선이 없어졌죠? 그럼 이때부터 자유롭게 인디케이터를 또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당황하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인디케이터 왜 안 움직이지 당황하지 마시고 인디케이터가 안 움직이는 경우는요. 특정 미디어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노란색 테두리로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인디케이터가 요 노란색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영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요 혹시 사진이 선택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 밑에 빈 공간을 터치를 하셔서 네, 노란색으로 터치된 거를 해제하시고 인디케이터를 요 뒤에 동영상 쪽으로 옮겨 보세요. 네, 저는 한 13초 정도 어쨌든 동영상 시작하는 요 시점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여기는요. 이제 동영상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살짝 요렇게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이시면서 즉 요 화면을 왼쪽으로 살짝 끌어와 주시면서 어떤 동영상인지 슬쩍 보시면 됩니다. 요게 보니까 이 도시에서 요게 좀 저녁이죠. 저녁에 이제 뭐 도시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차도에서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쭉 한 180도 정도를 보여주는 뭐 요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런 움직이는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 영상 보실 때 요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서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음 지금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면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면은 요 동영상도 이런 식으로 장면, 장면이 요렇게 쪼개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쪼개져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이 왼쪽에 뭐 물체가 있다가 이렇게 이제 화면을 돌리니깐 그 물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여기서 '이 타임라인이 지금 너무 좁다. 이 타임라인의 요 동영상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하실 때는요.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하시냐면은 우리 갤러리에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그냥 사진 보실 때 요렇게 이제 사람이 예를 들면은 4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4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렇게 2 개를 V자로 놓으셔서 이 손가락 2 개를 양쪽으로 벌리시죠. 요렇게 벌리시죠. 그러면은 요게 확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여기다 V자로 요렇게 두시고 한번 양쪽으로 벌려 보세요. 저도 한번 지금 손가락으로 해 볼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두고 요렇게 벌리면은 요게 점점 확대가 됩니다. 요거를 동영상으로 보시면은 쪼끔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를 그러면 제가 음 잠시만요. 요거는 요렇게 좀 보여 드릴게요. 저희 아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나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예 맨 처음으로 가 보실게요. 잠시만요. 네. 아예 맨 처음으로 인디케이터를 옮겨 주세요. 0초 지점으로 옮겨 주세요. 인디케이터를 0초 지점으로 옮겨 주십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0초 지점으로 옮겨 주시면 요거 이제 우리 3 초짜리로 줄였잖아요. 3 초짜리로 줄였는데 요 3 초짜리로 줄이니까 얘가 너무 좁아졌어요. 얘를 좀 넓게 보고 싶습니다. 이 넓게 보고 싶다는 게요. 얘는 3초 기준은 그대로예요. 3 초짜리인 건 맞아요. 여기 타임라인 보시면 4초 전에 요 3 초까지로 딱 맞춰져 있죠. 근데 얘를 좀 길게 확 쳐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얘를 요렇게 V자, 손가락 두 개를 V자로 두셔서 이 손가락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길이가 늘어나요. 자, 이렇게 늘려 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3 초인 건 그대로예요. 얘는 지금 3 초인데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길게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자막이나 스티커를 편집할 때 좀 유용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리 한번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 자체의 길이를 재생 길이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생 길이는 그대로 3 초인데 얘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이렇게 V로 놓으셔서 이번에는 이 안쪽으로 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오므려 보세요. 우리 사진을 축소할 때처럼 갤러리에서 사진 보실 때 사진 축소하는 것처럼 요 V가 지금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 동그라미가 이제 손톱인데 요 손톱을 V자로 뒀다가 안쪽으로 요렇게 오므려 보시면은 다시 요렇게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재생 시간은 그대로 3 초에 머물러 있는 게 맞아요. 보실 때 이렇게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경우도 있어요. 타임라인도 우리가 요렇게 확대하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요 미리 보기 있죠, 미리 보기. 미리 보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사진에 계시죠? 인디케이터를 지금 첫 번째 사진 위에 놔둬 보세요. 아니 다 동일하게 요 꽃 위로 가죠, 꽃 위로. 꽃 사진 위로 인디케이터를 가져가시면은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가 가리키는 부분이 요 미리 보기 화면에 나오게 되죠. 정확한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꽃 사진 위에 인디케이터를 가져오시면은 이 미리 보기에서 보여지죠. 이 예를 들면은 여기 좀 먼지 같은 게 있나 좀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갤러리에서 사진 확대하듯이 손가락을 미리 보기 이렇게 V자로 놓으시고 손가락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주세요. 그럼 미리 보기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잠시만요. 이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미디어는 요게 요렇게 확대가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미디어는 요게 지금 미리 보기에서는 확대가 안 됩니다. 미리 보기에서는 확대가 안 되고 요거 이제 확대해서 보시려면은 요 재생 버튼을 2번 터치하셔야겠죠.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 미리 보기에서 확대하실 때는 요 재생 버튼을 2초 이상 꾹 누르셔야 지 전체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요 나중에 요런 이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해서 편집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이거 이제 언제 사용하시게 되냐면요. 저희가 타임라인에서 요 재생 시간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미러링이 잘 되나요? 이렇게 축소했다, 확대했다, 축소했다, 확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언제 사용을 하시게 되냐면은 나중에 만약에 1 초짜리
0.5초짜리 이렇게 짧은 동영상 같은 거 편집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3초 이상, 4초 이상 돼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 길이가 나오지만은 만약에 1초짜리면은 요렇게 짧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데는 너무 이제 편집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편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디어를 이동하는 방법도 배워보실게요. 이동하는 방법.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실 때 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두 번째가 이 타임라인에서 두 번째가 꽃 사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강아지랑 주인이 있는 사진이죠. 근데 얘를 보다 보니까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미 다 삽입을 했는 순서를 어떻게 바꾸시냐? 일단 어떻게 바꿀지 계획을 해볼게요. 요 두 번째 꽃 사진을요. 요 강아지 사진 뒤로 옮길 겁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꽃 사진을 요 강아지 사진 뒤로, 즉 동영상 앞으로 옮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옮길 미디어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럼 일단은 꽃 사진을 터치합니다. 그럼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생기죠? 그럼 이때 어떻게 옮기시냐면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드래그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노란색 테두리로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미디어를 손가락으로 2초 이상 꾹 누릅니다. 이 손가락을 미디어 위에다 두고 타임라인에서 2초 이상 꾹 눌러요. 꾹 누르면은 노란색 테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때가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밀어요. 이렇게 쭉 밀어서 요 사이로 이렇게 들여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로 이렇게 딱 위치시키면은 손가락을 톡 대시면은 지금 요 동영상 앞으로 꽃 사진이 이동이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꽃 사진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2초 이상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 테두리가 없어지죠. 이때 바로 미디어를 이동시킬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손가락 계속 화면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밀어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내가 위치할 요 강아지 사진 뒤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화면에서 톡 대시면은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렇게 미디어를 우리가 이동하는 방법까지 배우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필요한 미디어를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국 또는 이제 뭐 유튜브 요새 PD님들 많으신데 그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면들을 다 이렇게 엮어놓고 있는데 나중에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이 강아지 사진, 요 주인이랑 강아지랑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사진, 요거는 좀 불필요하다, 좀 적절하지 않다, 삭제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삭제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삭제할 미디어를 선택해 주세요. 요 강아지 사진을 바닷가에서 주인과 강아지가 있는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시고요. 그럼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죠. 그러면은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찾으셔야 돼요. 네, 이 우리가 선택한 요 미디어에 대한 편집 메뉴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 가장 오른쪽 상단에 휴지통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선택된 거 확인하셨으면은 삭제 버튼 터치하실게요. 삭제 버튼. 오른쪽 상단에 삭제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예, 사라졌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라졌는데 아차, 이거 생각해보니까 삭제하지 말걸, 그냥 둘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삭제했던 이 액션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취소하냐?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액션 바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액션 바에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이 화살표인데 다시 되돌리는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내가 방금 전 실행했던 액션을 취소하는 겁니다. 내가 방금 전에 실행했던 액션은 삭제였어요. 걔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 되돌리기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취소했던 게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삭제했을 때는 왼쪽 상단에서 바로 지금 내가 진행했던 액션을 취소하겠다. 되돌리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건요. 이 되돌리는 것과 이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까 삭제했던 거를 또 다시 실행하려면은 요 다시 실행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돌리기와 반대 방향의 액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특정 미디어가 선택되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빈 공간 터치하셔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0초 지점으로 오셨죠? 자, 그럼 이제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 이렇게 회색 정사각형 네모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각각 미디어와 미디어가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건 뭐냐면요. 장면 전환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제 화면을 보세요. 지금 제가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첫 번째 장면, 요 미리 보기를 봐주세요. 저의 지금 수업 화면에 요 미리 보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갈 때 그냥 툭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면도 넘어갈 때 툭 넘어가죠. 그래서 어떠한 변화 없이 툭툭툭 장면이 그냥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앞장면이 요렇게 스르르 없어지면서 뒷장면이 나온다든가 또는 이 앞장면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뒷장면이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이런 게 이제 화면, 장면에서 장면으로 움직일 때 좀 부드러운 움직임을 주는 것이 바로 화면 전환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배우시기 전에 여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 휠 보이시죠? 여기는 우리가 아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미디어 또는 뭐 음악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녹음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로 미디어를 가지고 오지만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스티커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로 꾸며 줘야 되잖아요. 꾸며 주는 거는 따로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바로 밑에 보시면 요 재생 버튼 바로 왼쪽에 에셋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에셋 스토어. 네, 스토어라는 거는 가게고요. 에셋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 동영상에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함은 뭐 스티커나 뭐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에셋 스토어를 먼저 한번 방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에셋 스토어를 터치해 보세요. 네, 터치해 보시면 에셋 스토어로 연결이 됩니다. 화면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왼쪽에서 메뉴를 터치하는 대로 오른쪽에 조회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홈이라는 거는 가장 처음 들어왔을 때 홈 버튼이고요. 이 밑에 N이라는 거는 이 에셋 스토어에서 기존에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셋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추가로 더 이제 추가가 되는 뭐 스티커나 뭐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N을 터치하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됐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티커, 예쁜 스티커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뭔가 하나하나 이제 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요 리본 모양 보이시나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있죠, 리본 모양. 네, 리본 모양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리본 모양을 터치하시면은 이게 바로 장면 전환 효과입니다. 장면 전환 효과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시게 되냐면은 옆에 또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 뭔가 이렇게 액션 영화처럼 움직이면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물결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니까 이런 왕관 표시가 보입니다. 잠시만요. 네, 왕관 표시 보이시나요? 이러한 많은 장면 전환 효과들 중에서 이런 왕관 표시는 우리는 무료 회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괜히 터치하지 마세요. 터치하시면은 결제를 유도하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우리는 어 아날로그, 아날로그라는 카테고리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아날로그라는 카테고리를 터치해 보시면은 이제 아날로그라는 게 좀 옛날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빈티지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아날로그인데 당연히 이런 프리미엄들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각각의 효과별로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줄에 포토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요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포토 슬라이드. 네, 요거 터치해 보시면은 어떤 효과인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여기 보시면 포토 슬라이드라고 하고 이 왼쪽에 재생 버튼을 터치해 보시면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한번 재생 버튼 터치해 보실게요.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처럼 화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각각 다른 장면들인데 이렇게 위로 아래로 슬라이드 쇼 하듯이 넘어간다는 거죠. 자, 요거는요. 다시 화면을 터치하시면은 왼쪽에 X 보입니다. 몇 개. 요 X를 터치하셔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셨으면은 일단 뒤로 나갈게요. 왼쪽 상단에 꺽쇠 터치하셔서 뒤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전환한다면 장면에서 장면 넘어가는 게 좀 더 재미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슬라이드. 요거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슬라이드. 찾으셨나요? 슬라이드를 터치하시면 네, 마찬가지로 요 프리미엄은 터치하지 마시고 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부드러운 전환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한번 볼까요? 모던 전환? 세 번째 줄에 모던 전환 보이시나요? 네. 요거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네, 확인하시려면 왼쪽에서 재생 버튼 터치하시면 되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화면이 마치 블라인드가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전환이 됩니다. 이것도 일단은 화면 터치하셔서 왼쪽에서 X 버튼으로 나와 볼게요. 그래서 그냥 장면이 툭툭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이제 움직이는 듯이 화면이 뭐 넘어가거나 물결처럼 흘러가거나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젖혀지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면 훨씬 더 멋진 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환 효과예요. 자, 일단은 뒤로 나가 볼게요. 네, 뒤로 나가기 왼쪽 상단에서 꺽쇠를 터치하시면은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를 다양하게 봤고요. 자, 요거는 제가 미리 보여드린 게 이따가 다시 요 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제 SS 스토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고 SS 스토어 중에서도 이 장면 전환 효과를 먼저 보신 거예요. 자, 일단 뒤로 나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요 꺽쇠 터치합니다. 꺽쇠 터치하시면 다시 이 편집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자, 이제 우리는 장면 전환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셨으니까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는 네, 요거는 첫 번째 사진은 수강생 여러분마다 가지고 계신 사진이 다 다를 거고요. 두 번째 장면 이제 우리가 아까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강아지 사진이 있죠. 강아지와 주인이 바닷가에 있는 사진. 요 사이에 지금 화면 전환 효과를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까맣게 그냥 되어 있죠. 아무 전환 효과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전환 효과를 넣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요 가운데 있는 까만 부분, 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이제 장면 전환 효과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없음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없음에 테두리가 생겼다는 거는 지금 아무런 전환 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없음이라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즐겨찾기 밑에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3D 장면 전환 효과 또는 뭐 프리젠테이션, 감상적, 텍스트 전환 효과 등등 있는데 이게 이제 예요. 그래서 뭐 감상적인 어떤 효과를 원한다. 또는 뭐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한 어떤 효과를 원한다.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꺽쇠를 터치합니다.
억새를 터치하시면 네, 프레젠테이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화면이 돌려가면서 회전을 한다던가 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던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리 보기를 어디서 하시냐면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은 왼쪽 이 화면에서 미리 보기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요 시계 회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시계 회전. 시계 회전을 선택합니다. 시계 회전을 선택하면은 체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에서 보여주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임라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시계 회전 모양으로 이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했다라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을 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재미있게 시계 방향이 돌아가는 거를 보셨는데 이 방향도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시계 화면으로 시계 회전을 선택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계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시계 방향을 터치하시면은 시계 방향인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이것도 선택 가능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거를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도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이 미리 보기 밑에 보면은 뭔가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요 초가 나옵니다. 0.5초, 1초, 1.5초, 2.5초까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얘가 아까 시계 화면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는데 크게 돌아갈 수도 있고 천천히 돌아갈 수도 있고 이 화면 전환 효과가 진행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1.5초예요. 근데 좀 천천히 요 화면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을 2.5초로 길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지금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2.5초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냐? 이게 이제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2.5를 요 가운데로 끌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 줄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끌어오세요.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면은 2.5초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2.5초를 맞추시면 아까보다 돌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천천히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죠. 그럼 반대로 요거 0.5초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0.5초를 끌어서 여기로 가져오면 되겠죠. 손가락을 요 줄자 위에다가 두시고 꼭 누르신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0.5초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너무 빨라서 이거는 뭐 0.5초 만에 이렇게 한 바퀴 돌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잘 안 바뀌어지죠. 1초로 한번 바꿔볼까요? 1초? 네, 1초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아도 좀 이 효과를 잘 볼 수가 없고요. 또 너무 느리면 좀 천천히 가는 좀 그런 지루함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 적당히 한 1.5초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1.5초. 자, 1.5초로 맞춥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시계 회전 효과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그 방향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어느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뭐 느리게 천천히 느리게 돌아가는지를 요 장면 전환 효과가 진행되는 시간도 설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결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면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우리가 4개, 3개 있죠? 사진 3개에다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장면마다 어쨌든 계속 장면 전환 효과가 뭐 없어도 돼요. 필수는 아닙니다.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면은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해 주겠죠. 근데 나는 통일성을 위해서 모든 장면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효과를 계속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에 그냥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세팅을 다 했잖아요. 시계 전환, 시계 회전, 방향이랑 시간까지 다 세팅을 했는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기 클릭해서 설정하고 여기 클릭해서 설정하고 너무 복잡하죠.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적용한 요 반시계 방향의 1.5초짜리의 장면 전환 효과를 이 타임라인에서 모든 장면 전환에 다 적용하겠다. 장면이 적용될 때마다 모두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른쪽 상단 보세요. 네, 여기 보시나요? 이게 지금 네모가 겹쳐 있어요. 우리 미디어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이죠? 이 모든 미디어에 체크,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버튼은 내가 지금 적용한 이 효과를 뭐 시간이나 방향 이런 것들 동일하게 다른 장면 전환 효과에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장면 전환 효과에 한 번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터치. 네, 터치해 보시면은 보세요. 모든 장면에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요 장면 전환 효과가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재생 한번 해볼까요? 재생해 보시려면은, 일단은 요, 이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밑에 빈 공간 한번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장면 전환 효과 화면에서는 나왔어요. 일단 이 미디어 휠이 보이실 때가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편집 화면입니다. 아시겠죠? 편집 화면으로 나오셨으면은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인디케이터를 맨 처음으로 가져가서 재생해 봅니다. 재생하면은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잠시만요. 이거 재생하실 때 재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이 재생 버튼을 2초 이상 꾹 누르고 계시면 전체 화면으로 보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아셨으니까 다시 보지 않게 터치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 메시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 재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 아까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다시 보지 않게 터치하시고 확인. 그럼 메시지 더 이상 안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장면마다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잠깐 일시정지 할게요. 일시정지 버튼 터치하면 되고요. 자, 이게 모든 장면에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요, 물론 이제 이 워낙 동영상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뭐 장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분들은 좀 잔잔한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나고 화려한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장면 전환 효과를 모든 장면마다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모든 장면 효과를 다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각각 장면마다 전환 효과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적용하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장면 전환 효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인디케이터를요. 일단 맨 처음으로 가져와 보세요. 맨 처음으로. 0초 지점으로 인디케이터 가져옵니다. 예, 모두 오셨나요? 오셨으면은 이제 첫 번째 요 장면 전환 효과는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두고 요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로 갈게요.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 이 장면 전환 효과는 이 바닷가에서 강아지와 주인이 있는 요 장면에서 꽃 장면으로 넘어가는 요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입니다. 4초 지점 정도에 있나요? 네. 5초 지점 정도에 있는 요걸 사셨죠?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 네, 이거를 지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요 시계 회전인데 다른 효과로 설정하고 싶다. 그럼 요거 그대로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하시면은 다시 이제 요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크되어 있는 게 시계 회전으로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바꾸시려면 다른 카테고리로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그대로 뒤로 나갑니다, 일단. 다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박스에 터치하셔서 뒤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효과를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른 효과를 한번 볼게요. 요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프레젠테이션, 밑에 보시면은 강력함이라는 거 있네요. 강력함. 뭐가 강력한지 한번 볼까요? 강력함 찾으셨나요? 이렇게 별표가 반짝반짝이는.
찾으셨나요? 강력함? 강력함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네. 강력함에는 카테고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터치해 보시면 바로 왼쪽 미리 보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터치해 보니까 요렇게. 이것도 재밌네요. 이거 우리 뭐 비디오 여행, 출발 비디오 여행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봤던 뭐 영화나 책을 소개할 때 봤던 요런 겁니다. 요런 것도 재밌네요. 요거 그냥 체크하시면은 이대로 그냥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체크를 하자마자 여기 지금 변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체크 표시가 보이면은 바로 적용이 된 겁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더 볼게요. 이제 강력함에서 밑에 여행 및 활동 보이시나요? 여행 및 활동. 여행 및 활동도 한번 터치해 봅니다. 여행 및 활동을 터치해 보시면은 여기도 카테고리 하나네요. 여행. 여행을 오른쪽에서 터치해 보세요. 요 터치하셔야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치해 보시면은 요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화면을 전환시켜 주네요. 요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여행 요거 터치하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보면은 비행기가 너무 좀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좀 천천히 날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시간을 좀 천천히 조정해 주시면 되죠. 얘는 3초까지도 늘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3을 이 가운데로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손가락으로 꾹 누르셔서 왼쪽으로 이 줄자를 이동시킵니다. 3초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비행기가 좀 더 천천히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은 또 보는 사람도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뭐였지?' 하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천천히 장면 전환 효과를 재생 길이를 좀 늘려주시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 장면 전환 효과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첫 번째는 그대로 첫 번째 장면 효과는 시계, 그리고 두 번째 장면 효과는 지금 여행, 이 비행기 날아가는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전체 장면에 지금 내가 선택한 여행을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이런 것들도 다 여행, 비행기 모양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적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장면마다 이렇게 다른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에는 요 비행기가 떠다니는 여행을 적용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장면 전환 효과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대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세 번째 장면 전환 효과. 지금 시계 돌아가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바꿀 수 있죠? 요거 터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터치. 예, 터치하시면 그대로 지금 시계가 적용되어 있어요, 얘는. 요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계 회전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뒤로 나가 볼게요. 박스에 터치하셔서 뒤로 나갑니다. 자, 뒤로 나갔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목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록인데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보실게요.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맨 밑에 굉장히 많죠, 종류가. 네, 종류 많은데 이 종류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왕관 표시 있는 것들, 이것들은 터치하지 마세요. 뭐 이것도 이제 멋진 효과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료 회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셔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터치하셔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밑으로 쭉 계속 내려보세요. 손가락으로 쭉 손가락을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맨 밑으로 보세요.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목록이 글리치 에러라는 겁니다. 왕관 표시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유료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면 전환 효과의 모음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해도 굉장히 충분하게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다른 것도 더 있다는 겁니다. 밑에 더 받기가 있어요. 더 받기. 예, 여기 위에 있는 거 말고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받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더 받기. 더 받기를 터치해 보시면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제가 아까 SS 스토어로 갔을 때 요 장면 전환 효과 이제 여기서도 보셨죠? 예. 여기로 바로 연결을 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뒤로 가 볼게요, 뒤로. 왼쪽 상단에서 뒤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여기도 이 목록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장면 전환 효과를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여기 지금 이렇게 효과들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목록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보다 나는 더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를 보고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목록 맨 밑으로 가셔서 더 받기를 터치하시면 이제 아까 목록보다 더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바로 SS 스토어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물결이라는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물결. 끝에서 또 세 번째죠? 여기 왼쪽에 이 카테고리는 제가 장면 전환 효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 보실 수가 있고, 물결을 터치하시면은 물결이 팍 흘리면서 뭔가 팍상이 있으면서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더 다양한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줄에서 이런 프리미엄 선택하지 마시고, 리퀴드 마스크. 네, 미리 보기로 살짝 보여주긴 하는데 뭔가 이제 물결이 파장이 일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것 같아요. 리퀴드 마스크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리퀴드 마스크 터치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보셨듯이 왼쪽에서 재생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칠 수가 있습니다. 재생 버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이렇게 물방울이 툭 이렇게 떨어지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이런 효과네요. 그래서 확인하셨으면은 요 영상을 한 번 더 터치하시면은 왼쪽 상단에 X표 보입니다. 요거 터치하시면은 이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요거 이제 어떤 효과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얘는요. 리퀴드 마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장면 전환 효과에서 적용을 하려다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더보기로 들어와서 SS 스토어까지 온 겁니다. SS 스토어, SS를 내가 구매하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구매라는 게 별표 표시가 있는 거면은 유료로 구매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터치한 건 왕관 표시 없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사용을 하려면 얘를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얘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다운로드 버튼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이제 체크가 보이시면은 다운로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체크 표시가 되면은 이제 요거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 표시를 확인하시면은 다시 왼쪽 상단에 뒤로 나가시면 돼요. 뒤로 나가시면은 이제 장면 전환 효과 보이고요. 다시 뒤로 나가 볼게요. 뒤로 나가셔서 네, 보실게요. 지금 아까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으면요. 그 다운로드를 받은 게 여기 지금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잠시만요. 아까 그 다운로드를 받으셨는데 어 여기 지금 잠시만요. 요 부분은요. 일단 제가 10분 먼저 휴식하고 돌아오셔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SS 스토어에서 지금 여기 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 게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맨 밑에 있는 더받기로 가셔서 SS 스토어로 가셔서 요 장면 전환 효과 중에서 물결에서 우리가 리퀴드 마스트라는 거를 하나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죠.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두시고 저희는 일단은요. 여기 터치하시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목록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면 SS 스토어로 가서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았죠. 자, 그럼 어디로 가시냐면은 지금 그대로 이 인디케이터는 요 세 번째 인디케이터가 아니죠. 우리 지금 요 장면 전환 효과, 세 번째 장면 전환 효과 요거 터치하시면 자, 우리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게 리퀴드 마스크입니다. 이거 원래 여기 없었어요. 목록이 없었는데 우리가 아까 SS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표시가 된 거죠. 보이시나요? 즐겨찾기 바로 밑에 리퀴드 마스크. 요거를 터치하시면
네, 요게 이제 리퀴드 마스크는 옵션이 4개가 있네요. 요게 아마 방향이나 뭐 모양별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왼쪽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여주죠. 예, 요렇게. 2번을 선택하시면 네, 물결이 더 많네요. 물방울이 더 많죠. 4번은 아예 회처럼 이렇게 바뀌는 형태. 이 옵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일단 4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여기 목록에 다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화면 전환 효과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더 받기로 가시면은 지금은 터치하지 마세요. 더 받기로 가시면 SS 스토어로 연결이 돼서 SS 스토어에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게 바로 이 장면 전환 효과 목록에 이 목록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거일수록 요 상단에서 그 목록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다 적용을 했는데 적용해 보니까 좀 머리가 아파요. 너무 움직임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여기 마지막에는 그냥 장면 전환 효과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요거 그대로 터치하시고 세 번째 장면 전환 효과 터치하시고 장면 전환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요 목록이 나오면 없음을 터치하시면은 얘는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장면 전환 효과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어 없이 이렇게 없이 어 없는 상태로 그냥 깔끔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장면 전환 효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리퀴드 마스크라는 거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때 내가 물결 표시로 막 화면 바뀌었던 그 장면 전환 효과 뭐였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장면 전환 효과 중에서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라도 내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서 사용하고 싶은 효과가 있다면 바로 이 즐겨찾기에 적용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리퀴드 마스크 한번 가 보실게요. 상단의 장면 전환 효과에서 리퀴드 마스크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 터치해 보시면은 4가지의 옵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아까 막 물결이 크게 회오리 치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내가 즐겨찾기에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도 중요한 것들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놔서 책에도 뭐 중요한 페이지들 이렇게 표시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또 그대로 찾을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또는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번 있죠? 요 4번을 손가락으로 2초 이상 꾹 터치해 주세요. 2초 이상 꾹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별표가 표시되죠. 이게 바로 다음에도 이거 쓸 수 있으니까 이 복잡한 목록 중에서 또 찾지 말고 빠르게 즐겨찾기에서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즐겨찾기 나중에 다른 장면 전환 효과를 넣으실 때 즐겨찾기 목록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즐겨찾기 목록 보이시죠? 여기를 터치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터치하시면 바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즐겨찾기로 적용해 놓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를 모두 적용을 해 봤고요. 우리 마지막 장면 전환 효과는 그냥 없음으로 할게요. 요 세 번째 장면 전환 효과는 터치하셔서 없음으로 가겠습니다. 없음.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3개의 장면 전환 효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뭐였죠?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시만요. 그죠. 여행, 네, 비행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요 효과,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장면 전환 효과를 넣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면 전환 효과까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를 굉장히 오늘 탄탄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도 이렇게 넣어보고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장면 효과를 배우신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하나의 미디어를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거예요. 자, 우리 미디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프로젝트에서 타임라인에서 가장 첫 번째 미디어를 선택해 볼게요. 가장 첫 번째
미디어. 이 부분은 저랑 수강생 여러분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 개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삽입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다른 사진이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팩셀이나 픽사베이에서 동일한 걸 가지고 오셨지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저의 경우는 첫 번째 요 미디어가 호수 사진이에요, 호수. 나무에 정자가 있는 이런 호수 사진인데,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얘를 선택을 했으면 얘를 편집하면서 이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편집하시면서 좀 많으신 게, 내가 선택하는 거는 이 첫 번째 미디어를 선택해서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선택했는데 왜 위에 미리 보기에서는 요 사진이 안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인디케이터가 지금 이 뒷사진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하시려면은 인디케이터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를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로 보시려면은 꼭 인디케이터를 요 사진 앞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사진의 중간으로 가져오시고 우리는 첫 번째 미디어를 선택해 보실게요. 노란색 테두리로 선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면은 미디어 휠이 원래 나와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미디어를 하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노란색 테두리로 선택된 이 미디어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오른쪽에 이렇게 뜬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우리 아까 오른쪽 상단에서 이 휴지통은 내가 선택한 이 미디어를 삭제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요건 이제 배우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교체 보실게요, 교체. 이 교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선택한 이 미디어를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체할 때 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냐면요.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예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았을 때는 이게 더 낫다. 이걸로 교체하지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미디어 있죠. 원래 우리가 사진을 4초로 삽입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 아까 이제 미디어 길이 3초 정도로 줄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선택해서 요 노란색 선 오른쪽에 노란색 선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 왼쪽으로 끌거나 오른쪽으로 끌면은 미디어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지금 3초짜리예요. 여기가 4초고 여기 점이 지금 3초거든요. 3초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미디어를 교체하게 되면은 지금 얘는 첫 번째 요 위치에 있죠. 첫 번째 위치에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위치에서 3초의 재생 길이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요 위치, 첫 번째 위치에서 3초의 재생 시간을 가지는 미디어로 요 그림만 쏙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첫 번째 미디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 아무거나 이제 삽입을 하셨었고요. 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교체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교체. 교체 터치하시면 교체할 이제 사진을 선택하셔야겠죠? 자, 이제는 조금 익숙하시죠? 이제 우리, 여기 미디어 휠에서 연결해주는 이제 미디어를 선택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요 노란색 테두리, 얘를 무엇으로 교체할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미지, 이거 사진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해 줄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넓은데요. 여기 이제 다양한 폴더들은 스마트폰의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팩셀에서 이미지 하나 가져올게요. 팩셀.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팩셀로 오신 분들은요, 잠깐 뒤로 나가볼게요. 왼쪽 상단에 뒤로 나가보고. 우리, 픽셀과 픽사베이 모두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 안 해본 요 이미지 에셋. 요 이미지 에셋이라는 거는 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이미지입니다. 이 팩셀과 픽사베이랑은 이제 다른 사이트예요. 요 이미지 에셋은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미지 에셋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거 터치하시면
네. 여기는요. 사실 이미지 에셋에는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요런 이미지, 패턴 요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 색깔도 있어요. 네, 일단은 어디로 가 볼까요? 몇 번째 줄이라고 하면 첫 번째 줄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쯤 되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보이시나요? 비행기 또는 이렇게 도장, 스탬프 모양 있는 요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번째냐면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아홉 번째의 가장 왼쪽에 있네요. 아마 이렇게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모두 찾으셨나요? 네, 비행기와 이제 여행 다니면서 여권에 이제 스탬프를 찍어주는 요 스탬프들이 모여져 있는 예쁜 그림입니다. 요거를 바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터치해 봅니다. 터치해 보시면은 요거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변경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됐죠? 타임라인에서 보시면. 근데 보시면 얘는 그대로 위치도 첫 번째, 그리고 재생길이도 3초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요 자리에 쏙 이미지만 바꾼 거예요. 예쁜 이미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법 배우셨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교체하실 때 교체할 이미지를 먼저 선택하셔서 노란색으로 선택이 됐을 때 이 교체 버튼을 터치하면은 우리가 픽사베이, 팩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는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트림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3회차 수업 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펜앤줌 먼저 배워줄게요. 펜앤줌. 요거 좀 재밌는 기능인데요. 펜앤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펜앤줌. 네, 펜앤줌을 선택해 보시면은 펜앤줌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줌인, 줌아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사진이 있으면 처음에는 요 가운데 부분만 보이다가 점점 확대가 돼서 화면 전체가 보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에는 요 화면 끝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넓혀지면서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그러니까 재생이 될 때 지금은 그냥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얘한테 움직임을 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이 있으면 시작 위치를 여기로 설정을 해주고 끝 위치를 요 오른쪽 상단으로 설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점점 이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까지 쭉 화면을 이어주면서 확대를 해가는 요런 게 이제 펜앤줌입니다. 알아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먼저 이제 직접 적용을 해보시는 게 더 이게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 위치부터 선택을 합니다. 요 시작 위치 한번 선택해 보세요. 상단에 있는 시작 위치를 터치를 하시면은 벌써 이 시작할 때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할 거냐를 인식을 하고 인디케이터가 0초 지점으로 딱 맞춰서 옵니다. 그럼 이때 시작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요 미리 보기에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미리 보기 화면에 손가락을 두시고 손가락을 꾹 누르신 채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요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움직이실 때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움직이시면서 다시 원 위치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누르시고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빨간 줄 보이시나요? 왼쪽에? 아니 이게 지금 확대가 돼서 보여야 되는데 네, 요 빨간 줄. 요게 이제 이 그림이 미리 보기 화면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꼭 누르셔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네, 빨간 줄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올 때 요때가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맞추셔도 되고 또는 이 미리 보기 화면을 확대하실 수도 있어요. 확대하시려면 우리 갤러리에서 사진 확대하듯이 손가락 2개를 V자로 두시고 양쪽으로 손가락을 벌려 주시면은 가능한 거죠. 한번 저도 확대해 볼게요.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화면에 놓으시고 이렇게 벌리면 확대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움직임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원위치로 놓아 두시고요. 네, 일단은 화면에 가득 차게 이렇게 사진 그대로 두시고요. 자, 우리가 요 가운데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끝까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2개를 두시고 끝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 보세요. 이렇게 쭉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대. 그래서 주변에 다른 스탬프들이 보이지 않게 가운데 부분만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시작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줘요. 시작 위치가 지금 요 가운데 부분을 내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보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끝 위치는 우리가 손대지 않을게요. 그냥 원본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 시작 위치에서 끝 위치까지 움직임이 이어져요. 가운데 부분이 확대해 있다가 얘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 뒤에 어 원본 위치로 쫙 사진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 위치만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시작 위치에서 점점 이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요 움직임을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재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펜앤줌에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펜앤줌 효과에서 나가야겠죠. 요 박스에 터치하셔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셔서 나가실게요. 재생 버튼이 이제 나오시면 0초부터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재생을 터치하시면은 처음에 확대되어 있다가 요렇게 끝까지 가게 되죠.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놨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원본 그대로예요. 그래서 확대되어 있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원본으로 간다는 거죠. 재생을 해보면은 점점 원본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게 화면 전환 효과가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요 경우는 우리가 재생 시간을 좀 더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미디어 있죠. 첫 번째 요 여행 사진 요거 터치하셔서 이거 좀 길게 늘려볼게요. 오른쪽에 노란 점을 손가락으로 누르셔서 한 4초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4초 정도로 누르시면은 더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인디케이터를 다시 0초 지점으로 가지고 오셔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재생 버튼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요 뒤로 나가시면 돼요. 지금 이게 편집 화면으로 나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뒤로 나가시면은 재생 버튼 보이시죠? 재생 버튼 터치해 보시면 점점 이렇게 줌 아웃 되는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 번만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는 겁니다. 첫째 요 여행 사진 터치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펜앤줌 가봅니다. 펜앤줌 터치해 보셔서 아까는 이제 보시면 시작 위치가 가운데서 시작하고 끝에 이제 원본으로 뒀어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시작은 원본인데 끝이 점점 확대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바꿔볼게요. 일단 시작 위치를 바꿔봅니다. 시작 위치 터치해서 지금 이거 확대되어 있는데 원본으로 다시 돌리려면은 손가락 2개를 V자로 두셔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 동시에 당겨주시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축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가득 차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시작 위치를 꼭 맞추시고 이번엔 이제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어요. 얘를 아예
요 왼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미리 보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셔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요렇게. 사진의 요 왼쪽 윗부분만 보이도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이 미리 보기 화면을 꾹 누르신 채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요 시작 위치 보시면은 요 윗부분, 여기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주죠. 그리고 끝위치는 그냥 그대로 한번 둬볼게요. 끝위치는 그대로 두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를 시작은 여기면은 끝이 요 정확하게 원본으로 온다. 그럼 점점점 얘가 그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요 점점점점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이어주면서 그 사이의 움직임은 점점 끝 위치에 있는 요 모양으로 가까워지도록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펜앤줌 쉽게 만드신 거예요. 그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뒤로 나가셔서 재생 버튼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뒤로 나가 보시면 재생 버튼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시작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끝 위치까지 얘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펜앤줌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움직이면서 등장하고 이럴 때 재미있는 효과를 넣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펜앤줌 효과 배워보셨고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편집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벅색